네, 안녕하세요. 이기적 SQLD 강의를 맡은 강태우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2회차 3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층형 문제가 나왔고요. 일단 이거 문제 자체만 봤을 때는 사실 이 리프 노드인지 아닌지 여부를 물어보는 함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봤을 때 답은 1번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려고 해요. 이 계층 쿼리가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서. 자, 제가 여기 임의의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지금 출력해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프롬 테이블에서 전개를 시작을 했죠. 이 매니저 아이디가 널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기 이거 하나예요. 그럼 얘를 루트로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뻗어질 겁니다. 그래서 connect by 해가지고 뭐 employee id와 자, 이 prior가 붙은 게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여기선 따로 써져 있지 않지만 이걸로 판단해 볼까요? 자, 요 employee id 현재 있는 이 기준이 내가 상위 그 매니저 아이디로 가지고 있는 거, 자, 이렇게 데이터를 조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층이 전개가 되고요. 뭐 order siblings by는 그 똑같은 계층별로 정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이 상태에서 select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PAD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 계층을 좀 눈에 쉽게 보게 하려고 이렇게 임의로 띄어쓰기를 준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막 계층이 전개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connect by is ref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데이터가 자, 단말이면 1, 그리고 단말이 아니면 즉 자식이 또 있으면 그러면 0이겠죠. 그래서 이 100이나 101, 108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렇게 자식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0이 들어있고요. 이 109, 110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전개가 없기 때문에 1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is cycle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100에 대한 하위 계층이 101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01에 대한 하위 계층이 100이 되는 이런 현상을 사이클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층 전개를 못 하겠죠?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게 현재 사이클이 현재 사이클 형태가 되느냐라는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0은 그렇지 않고 1이면 이거 사이클 관계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뭐 여기 sys connect by pass 같은 경우는 내가 루트에서부터 지금 자기 자신까지 어떤 경로로 흘러왔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이 리프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직접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프롬 테이블에서 테이블이 2개 이상 입력이 됐습니다. 즉, 여기서 카티션 조인이 발생할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랑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제 곱해질 겁니다. 그래서 컬럼은 4개가 나올 거고요. 이 행은 곱해져서 12개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이거일 때 요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여기 A.V1 A 테이블의 V1 이거죠. 이거랑 B 테이블의 V1 이거를 서로 비교를 할 때 자, 이거는 같지 않다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같지 않은 데이터를 뽑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볼게요. A일 때 자, A일 때 비교합니다. 자, 얘는 똑같으니까 출력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널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A라는 값이랑 이 널이라는 데이터를 같지 않다로 비교가 가능하느냐? 자,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널은 정상적인 산술 비교 연산이 불가능하다 했어요. 얘는 그냥 널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 맨 마지막에 A와 B 같지 않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출력이 됩니다. 자, 순서를 쓸게요. 1A, 3B 이렇게 하나 출력이 되고요. 자, 계속해서 다른 것들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다 널이잖아요. 그래서 뭘 시도를 하든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봐볼게요. B일 때. 자, B일 때 A 다르니까 만족을 하죠. 여기다 쓸게요. 3B, 1A. 자, 널은 처리 안 될 거고요. B와 B는 똑같으니까 출력 안 될 겁니다. 이 조건에 맞는 거 뽑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C 볼게요. C 같은 경우는 A와 다르죠? 자, 이것도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널은 무시하시고, 자, C와 B 다르니까 출력이 되겠죠? 자, 4, C, 3, B.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네 가지 행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N1에 대한 썸이에요. 자, 현재 N1이 요 컬럼이죠. A 테이블의 N1 컬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1, 3, 4, 4를 모두 썸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여기 3번 써주시면 되고요. 자, 33번 문제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전에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해요. 자, 서브 쿼리는 select, from where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select 했으면 스칼라, inline view, 그리고 중첩 서브 쿼리 됩니다. 자, 그리고 서브 쿼리는 다중행 서브 쿼리와 단일행 서브 쿼리가 있고요. 다중행일 때는 이런 문법을 써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3번에 메인 쿼리에서 서브 쿼리에 있는 컬럼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라인 뷰일 때는 쓸 수 있다 했어요. 이렇게 인라인 뷰에서 사용된 서브 쿼리에 이 컬럼은 메인 쿼리에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네, 이제 스칼라 서브 쿼리는 안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넘어가서 3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 계획은 우리 범위 벗어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3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QL문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뭐 어떤 부하 직원보다도 연봉이 높은 상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쿼리를 한번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해 볼게요. 자, 현재 요 마이테스트 A와 B 테이블을 제가 놔뒀고요. 이 두 개를 여기에 이 조인까지만 진행을 했을 때, 즉 여기 요청된 쿼리에서 이 부분까지만 진행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A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요 매니저 아이디가 이 인플로이 아이디랑 똑같은 대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총 5개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의미가 되냐? 예를 들어서 이 AO라는 직원의 매니저가 BO예요. 그리고 이 AO라는 친구는 연봉을 5천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조인을 했잖아요. 조인을 했을 때 이 BO라는 친구의 매니저는 CO예요. 그리고 이 샐러리는 6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져보면은 약간 좀 계층적인 관계를 표현을 한 거고요. 뭐 이런 의미겠죠. CO가 매니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BO가 있고요. BO가 매니저인 사람이 뭐 이렇게 AO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건이 들어있어요. B.salary가 A.salary보다 N이 하고 크거나 같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쿼리를 보았을 때 이 B.salary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매니저의 연봉이에요. 그리고 A.salary, 이 부분이 바로 그 직원의 연봉입니다. 그랬을 때 요 매니저의 연봉이, 자, N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다중행 서브 쿼리예요. 다중행 연산자고요. 그래서 뒤에 한 개 이상 행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any는 만약에 뒤에 1, 2, 3, 4, 5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면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이 조건에 맞으면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이라는 게 이제 모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합했을 때 이 데이터는요, 좀 내릴까요? 이번 지우고, 자, 여기를 해석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떤 직원 연봉 기준으로 어떤 직원들보다도 연봉이, 자, 매니저의 연봉이 더 큰 사람, 크거나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문제 답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사보다도, 자, 이거죠. 어떤 부하 직원보다도 연봉이 높은 상사라는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5번의 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조합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36번 문제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37번 문제. DDL 문장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DBMS는 오라클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을 줬고 이걸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문법을 잘 썼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만들면서 이 프라이머리 키, 자, 이 기본 키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테이블을 만들면서 동시에 해당하는 컬럼에다가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작성을 하면 이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cal1이라는 컬럼을 pk로 쓰겠다라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내가 이 pk로 만들 속성이 한 개, 그러니까 그 복합 속성이 아닐 때만 가능해요. 뭐 a, b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a일 때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cal1과 cal2를 복합 속성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라이머 키를 또 쓴다? 그러면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테이블을 일단 생성해 놓고 우리가 alter 문법으로 add constraint, 그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 또 테이블 생성과 동시에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랑 다른 경우가 프라이머리 키가 밑으로 나왔어요. 얘는 복합 키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cal1, cal2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이 테이블을 만들면서 자꾸 메르키를 하네요. 자, 식별자를 지금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뭐가 다르냐? 이 식별자 제약 조건에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3번 같은 경우나 이 1번 같은 경우는 이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메일 sys 00 이런 값이 이름으로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2번처럼 자, 이렇게 제가 직접 alter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주거나 또 이렇게 바로 constraint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잠깐 가져간 상태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조금 지우고 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맨 앞으로 뺄게요. 자, 1번 문제. create table 하면서 자, 이름 잘 줬죠. 그리고 괄호한 다음에 product id 받차로 not null로 잘 줬습니다. product name도 받차로 잘 줬고요. not null. register date도 날짜형으로 not null로 잘 줬어요. 그리고 register number도 숫자형 잘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null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따로 그냥 안 써도 돼요. 그 여러분들이 not null이라고 따로 안 쓰면 자동적으로 얘가 null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constraint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 키 이름도 여기 들어있네요.
이건 이제 아이디군요. 자, 프로덕트 K라는 이름으로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겠다라는 그때 컬럼을 이걸로 쓰겠다. 자, 1번이 답이네요. 다른 것도 봐볼게요. 자, 2번. 자, 테이블 만들 거다 프로덕트 아이디 바차 만들어 놓고요. 자, 다시 올라가서 자, 난널 잘 했고요. 프로덕트 네임 뭐 난널, 레지스터 데이트 난널, 자, 이것도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오류가 났는데 알터 테이블하고 add하고 constraint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법이 틀린 겁니다. add constraint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지정할 때 on은 안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 빠르게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프로덕트 아이디를 지정을 하면서 난널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널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 또 그거 말고도 이 프라이머리 키 컬럼을 잘못 줬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볼까요? 자, 난널 잘 세팅됐고 데이터도 좋고요. 레지스터도 잘 처리해 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 add constraint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가 틀렸죠. 테이블을 만들 때 제약 조건을 주려면 add를 빼고 이 부분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좀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내가 제약 조건을 만들 때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DD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현재 이 문제의 요지는 이래요. 각각 A, B, C라는 테이블을 만들면서 이 B라는 자, 요 C라는 컬럼을 A가 가지고 있는 C를 참조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 C라는 테이블에 B라는 컬럼을 B 테이블의 얘를 참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A 테이블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데이터가 남아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B랑 A를 연결할 때 on delete cascade 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이 참조하고 있는 이 C 컬럼에 참조하고 있는 대상이 삭제가 된다면 내가 이 참조하고 있는 값을 나도 연쇄 삭제하겠다 라는 게 캐스케이드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C랑 B랑 연계할 때는 이 on delete로 하면서 set null을 지정을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참조하고 있는 값이 혹시 삭제가 된다면 그러면 빌렸던 값을 null 값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맞게 처리를 해보면요. 지금 위에서 문제가 A 테이블을 딜리트하고 있어요. 즉, 요 두 가지 두 가지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 1과 2를 자, 이 경우는 지금 2를 빌려 쓰고 있죠. 뭐 2는 그냥 삭제됐을 거예요. 1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빌려 쓰고 있는 이 데이터도 저도 같이 없어지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함께 사라져요. 자, 그리고 이 B 테이블의 B 컬럼을 참조하고 있던 요 C도요. 자, 이 경우에는 전체 삭제가 아니라 자, 널로 바꾼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3, 4를 빌렸던 이 값들이 널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값은 여기 요 2번 답이 2번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캐스케이드나 셋널이 아니라 레스트릭트라는 그 제약 조건이었다면요. 그때는 내가 얘를 삭제하려고 하면 저희 지금 데이터 쓰고 있으니까 지우지 말아주세요 라고 제한을 걸어버려요. 즉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외래키를 지정할 때 이렇게 조건들을 다 줄 수 있다는 거 자,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생성 시 사용하는 제약 조건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 제약 조건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유니크, 프라이머리 키, 외래 키, 난널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보면요. 먼저 이 유니크의 특징은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자, 한번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여기 싹 다 지워버리고요. 프라이머리 키부터 말씀드릴게요. 프라이머리 키의 특징은 이거였어요. 중복이 있으면 안 되고 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유니크는 이런 특징을 가져요. 중복이 있으면 안 되고, 자, 널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유니크 설정된 컬럼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 1, 2, 자, 1은 못 넣겠죠. 중복되니까요. 근데 널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뭐 포린 키 같은 경우는 여기 다른 테이블에 기본 키를 참조하는 거 맞죠? 그리고 난널도 칼럼의 널 값을 입력 못 받게 한다. 자, 그리고 기본 키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널이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컬럼에 중복된 값이 없을 때도 널은 입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자, 이것도 중요한 속성이에요. 테이블당 한 개만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create 테이블 A 하고 cal1이라는 애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cal2 이렇게 하면은 A라는 테이블에 이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추가로 이 cal2를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요. 이미 프라이머리 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뭐 이거는 이제 그 P 쪽의 범위니까 그냥 프라이머리 키 생성하면 뭐 인덱스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냥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SQL에서 실행 결과가 같은 것은? 뭐가 많네요. 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 테이블과 B 테이블을 이 조인을 할 때 풀 아우터 조인 썼어요. 자, 이런 아우터 조인은요, 일단 그 on에 있는 조인 조건에 맞게 일단 이너 조인 먼저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디랑 요 아이디가 똑같은 거 찾는 거죠. 자,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1A, 1G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3C, 3H. 자, 지금 저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호 없고 5 있네요. 5, 2, 5I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6도 있죠? 6F, 6J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1, 3, 5, 6 여기도 1, 3, 5, 6이 조인에 성공한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풀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양쪽에 조인에 실패한 내용을 가져와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조인에 실패했던 애들도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2, 4, 자, 여기 B, D죠. 대신에 오른쪽에는 넣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널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아요. 오른쪽도 조인에 실패한 얘들을 그냥 써주고요. 대신 왼쪽에 붙여줄 게 없으니까 널 값을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내용을 풀어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2번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먼저 했네요. 자, 이거 그냥 토대로 바로 만들게요. A 테이블과 B 테이블을 조인을 했을 때 일단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조인에 A 테이블에서 조인이 실패한 요 2와 4가 이렇게 붙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실행을 했을 때는 총 이렇게 6개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 같은 경우도 A와 B를 right outer join 했어요. 그러면 일단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한 번 더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뽑아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유니온을 이용을 했어요. 자, 유니온은 뭐다? 중복을 제거를 한다. 자, 그래서 결국 얘는 한 번씩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풀 아우터 조인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써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봐볼게요. 자, 조금 지우고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이너 조인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중간에 이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all을 했어요. 그러면서 select 뭐 a.id null null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a 테이블에서 자, 우리 a 테이블에서 볼 겁니다. 근데 not exist가 나왔어요. 자, not exist 같은 경우는 이 메인 쿼리의 컬럼을 하나하나 집어 넣으면서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자, 좀 지워버리고 자, 만약에 첫 번째 A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요 1이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B 테이블에 id가 1인 게 있느냐? 존재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not exist 문법이기 때문에 존재하면 출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출력 안 하고요. 자, 2라는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기다 2를 넣었습니다. 자, 근데 2라는 값이 없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B는 오케이, 너는 출력해 줘요. 그런 식으로 3도 출력 안 되고 4 출력 되겠죠. 5랑 6은 존재하니까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웨어절까지만 진행했을 때는 요 2B와 4D의 데이터가 이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id와 null을 뽑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aid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만 좀 출력을 하게 돼 있네요. 네, 여기에 맞게 데이터 좀 지우겠습니다. 요 애들 그 네임을 출력을 안 하고 있네요.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 부분은 네임은. 자, 이렇게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A 테이블에서 2와 4만 출력을 하고 오른쪽에 그냥 널로 출력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오른쪽도 똑같아요. 오른쪽도 B 테이블에서 뭐 이렇게 A에 없는 거를 찾아가지고 자, 이 경우에는 7과 8이 없죠. 1356은 다 A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not exist 조건이기 때문에 자, 이 없는 데이터만 붙여주고요. 그러면서 왼쪽은 null이고 오른쪽은 id죠. 그래서 왼쪽에 null, 오른쪽에 id 넣어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이 4번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보시는 게 사실 좋긴 해요. 대신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다는 게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빨리 풀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풀어버리시고 이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4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